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치 않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대통령께서 가부간에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물건을 파시는 분이 뭔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필 차장.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저렇게 적극 해명을 하는 걸 보면 이거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가 줄까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후보자들이 줄줄이 다 위장 전입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해한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 오늘 또는 늦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총리 인준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새 내각 제청을 해서 새 정부를 꾸려야 되는 시점에 네. 야당이 지금 이 줄줄이 위장 전입 문제가 터지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또 야당 입장이 얘기가 틀린 얘기도 아니거든요. 네. 인사 위장 전입한 사람으로 앞으로 또 나오면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사실 대통령도 앞으로 계속 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사과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일단 임종석 실장이 대신 사과를 하고 네. 급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예.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야당이 받아들일지 수용할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웬만큼 청문회 이 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돼야 될 텐데 그조차도 지금 해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버티는 거잖아요. 1차 관문이 청문 보고서 채택인데요. 네. 지금 물론 여당이 다른 야당 일부 힘을 받아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렇게 독자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채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정부의 첫 번째 모토가 협치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생떼쓰기도 아닌 상황에서 네. 여당이 밀어붙이기도 뭐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어떤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여당으로서는 사실 별다른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황원석 차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 좀 너무 목리를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임종석 실장의 지금 브리핑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나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고 그걸 지금 청문 보고서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네. 5대 지금 공직 제한 원칙을 천명을 했고 그 원칙 안에 위장 전입이라는 걸 갖다 못을 박은 상태에서 네. 4명의 강요, 총리 포함해서 4명의 강요를 지금 인선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위장 전입으로 지금 딱 떨어지게 그렇죠. 지금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위장 전입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몰랐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정도는 알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는 좀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림 자체가 4명 중에 3명이 위장 전입을 한 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이제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이고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 수뇌부를 임명하면서
국정농단의 그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그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뭐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네. 또 대통령은 감사원한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는데 4대강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그 야당 쪽으로서는 좀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좀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야당이 뭐 과민한 반응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옛날에 자기들 당했던 걸 되돌려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하. 사실 이 위장 전입도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목적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 지금 장관 자리 뭐 총리 자리 이렇게 후보 될 만한 분들은 사실 우리 그 개발 시대를 좀 거쳐왔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한두 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거꾸로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당신들의 어떤 그 내세우는 게 도덕성 아니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줄줄이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요. 자, 강경화 장관 후보자도 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대북관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은 북한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문제로 유엔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고요. 또 제가 외무부에 있을 때 그 대통령 통역을 3년 맡으면서도 그때도 북핵 문제가 큰 이슈여서 정상회의 차원에서 그 다뤄질 때 처리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유엔의 원칙입니다. 인도 지원은 그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그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관 후보자의 이 대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히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또 위장 전입에 대해서 위장 전입은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살다 보면 때도 묻을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 통역을 하면서 네. 정상 외교에 통역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됐다라는 그래서 북핵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자, 청문회에서 이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청 사유에요. 요청 사유에 이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유일하게 냈던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그 통진당 해산 사건에 관해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반대 의견을 냈었죠. 제 생각에는 이걸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 이래 그렇게 통과시켜달라 이 취지가 아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낸 취지는 네.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그 법조인은 전부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소수자, 그다음 그 좀 압박받는 사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을 해달라 이 취지지. 네. 이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해달라. 네. 이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야당의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통진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판결이 나온 결정이 된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으로서. 저는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통진당 해산에 관해서 있죠. 저도 김인수 지금 후보의 그 견해에 대해서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죠. 그리고 법률가로서 있죠. 네. 그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죠.
어떤 그 헌법 재판관끼리 어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국가 어떤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결론을 많이 내리거든요. 네. 분명히 이런 분도 있어야 된다 봅니다. 거기 동의하든 안 하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의 취지는 임명동의안에 쓴 그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길지균 차장 그리고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서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수석 인사와 다르게 비서관 및 선임 행정관 인사에는 상당히 많은 친문 인사들이 네. 배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코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청와대는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네. 내각은 대탕평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아 이렇게 선을 그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는 사실 제가 봐도 자기랑 정체성이 맞는 분을 쓰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했느냐 이 문제는 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백원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민정비서관으로 적합한 인물인 거냐. 네. 이분이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일했던 경력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임명됐던 자리에 친노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논란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얼마 전에 백원우 지금 현 그 신임 그 민정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 아무래도 민정비서관이니까 이 검찰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관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의 어떤 그 개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인데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경찰한테 넘어가더라도 경찰이 이 수사권을 받을 만큼 과연 그 역량과 어떤 그런 도덕성이 갖춰졌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경찰을 개혁시킨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진보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추진할 거다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